안녕하십니까. 집중능력 박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한편 설계 사무실을 선택하는 방법이나 또 설계 비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2편을 안 보고 오시고 지금 3편만 보신다 그러시면 꼭 1, 2편을 먼저 보고 그걸 좀 해결한 다음에 3편을 순차적으로 좀 보시기 바랍니다. 뭐 여러 편을 섞어서 보셔도 되지만 제가 순차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시간의 순서대로 그때 꼭 필요한 내용들을 설명드리는 거니까 설계 사무실을 선택하는 것부터 본다 그러면 앞에 것부터 보는 게 좋지 싶습니다. 무조건 앞에부터 보고 그걸 좀 공부를 한 다음에 하나하나 챙겨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이제 설계 사무실을 좀 알아보고 설계 사무실을 결정을 하시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듯이 어떤 구조를 할 건지, 그리고 방이나 화장실 개수가 얼마 정도 필요한지, 어떤 공간이 필요한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평면의 형태는 어떤 형태가 했으면 좋겠는지를 어느 정도 결정을 하고 이제 설계 사무실을 정하는 겁니다. 설계 사무실을 알아보면 예전에는 제가 조언을 들 때 어떻게 들었냐 그러면 관공서 근처에 가면 설계 사무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한 두세 개 정도 미팅을 해서 결정하셔라 이렇게는 많이 말씀드렸는데, 요즘에는 뭐 유튜브를 보셔도 되고 안 그러면 인터넷에 자신들의 이제 포트폴리오를 많이 올려놓으니까 그런 걸 보시고도 설계 사무실을 선택하셔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어쨌든 설계 사무실에 가서 한 두세 개 정도를 설계 사무실과 상의를 하는데, 설계 사무실을 결정할 때 이 이야기가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설계비를 얼마 하면 되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건 참 답하기 어렵습니다. 왜냐 그러면 설계 비용이 얼마나 편차가 있고 또 좀 애매합니다. 특정한 금액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시장가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이 비유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면티가 하나 있습니다. 뭐 이제 마트나 이런 데 가서 세 개 이렇게 묶어 있는 이제 반팔 면티를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면티도 살 수도 있고, 아울렛이나 상설 매장에 가서 이렇게 살 수도 있을 겁니다. 백화점에 가서 살 수도 있고, 명품감에 가서도 살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육안으로 봤을 때는 똑같은 면티입니다. 그 면티를 다 사가지고 딱딱 펼쳐놓으면 다 똑같습니다, 면티. 그런데 어떤 메이커가 붙어 있는지에 따라서 가격 차이는 뭐 수십 배가 나고 100배가 날 수도 있을 겁니다. 이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설계 사무실에서 부르는 게 그냥 값입니다. 제가 겪은 거를 좀 설명을 드리면 30평 정도 기준 잡았을 때 최저로 어떤 분이 설계해 왔을 때가 한 3,400만 원에 설계를 해온 분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비싸다기보다는 5, 6년 전에 어떤 분이 설계를 해서 제가 이제 좀 도면을 검토해 드렸었는데, 그분은 설계 비용을 평수가 한 40평이 좀 안 된 걸로 기억하는데 4천만 원 정도로 줬습니다. 그분이. 그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 단순히 한 10배 정도 차이 나지 않습니까? 제가 본 금액의 10배니까 사실은 더 많이 나는 집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재정 상태나 여러 가지 여건에 맞게 설계 사무실을 선택을 해서 설계비를 주고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제가 좀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그러면, 저렴한 설계비를 준 도면은 제가 도면을 받아보면 도면 장소가 몇 장 안 됩니다. 배치도, 평면, 인면, 그 다음에 몇 장 없습니다.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제가 받아보고 뒤에 창호도나 이런 것도 없습니다. 창호도라 그러면 우리 집에 있는 창문을 한 장에 딱 그려가지고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제 그런 것도 없습니다. 뭐 그거 없어도 뭐 제가 견적하거나 집을 짓는 데는 지장은 없지만 그 정도로 없고, 뭐 전기나 설비, 뭐 통신 이런 도면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을 지을 때 그분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설계 사무실에 웬만하면 이야기해서 전기 설비 이런 도면을 좀 달라 그래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나중에 저한테 전달 온 게 뭐냐 그러면 그거 없이도 집을 짓는다던데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 말은 그냥 설계비가 원체 싸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정도면 속되게 이제 허가빵입니다.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도면만 준 겁니다. 속되게 업자하고 알아서 지으라는 뜻입니다. 이제 그 정도 금액이 한 3,400만 원의 도면이 온 겁니다. 대부분은 알아서 해야 됩니다. 내부에 뭐 벽지나 바닥재 이런 거 당연히 뭐 거의 대부분 건축주 지정이고 뭐 안에 뭐 없습니다. 그냥 최소한의 이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도면 상태로만 저희한테 줍니다. 그게 그렇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뭐 설계비 한 4천만 원 들였다는 집은 이 집이 적정한 공사 비용을 제가 좀 뽑아 달라고 부탁을 해서 제가 그걸 견적서를 제가 만들어서 뽑아 드렸는데, 도면을 이렇게 계속 보다 보니까
도면이 조금 다른 겁니다. 그 건축주분한테 이제 살짝 물어본 겁니다. 이거 혹시 설계비 얼마 줬냐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3천 얼마를 주고 뭐 또 이제 부수적으로 붙는 돈이 뭐 있었습니다. 뭐 이제 구조 검토하는 비용도 별도로 주고 뭐도 별도로 주고 이렇게 해서 총 한 4천만 원 정도를 설계비를 줬다고 했었습니다. 이렇게 왜 도면하냐? 도면이 엄청 디테일합니다. 그런 도면은 뭐 내부에 뭐 예를 들어서 페인트를 칠한다. 그러면 페인트 어디 회사 페인트 어떤 색깔 남바 몇 번까지 이제 넘버링까지 이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루프 페인트에 뭐 남바 몇 번, 이 색상이 다 나와 있는 겁니다. 바닥재도 어디 회사 거, 모델명 남바 몇 번, 독이나 세면대도 어떻게 되어 있냐 그러면 별도의 종이에 딱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조명도 조명표가 그렇게 흔히 잘 안 하는데 조명표가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방등은 어디 회사 거, 거실등은 어디 회사 거, 그리고 화장실 등, 뭐 외벽등은 어디 회사 거, 어디 회사의 모델 넘버까지 다 적혀 있습니다. 뭐 구조도나 이런 거는 두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쓰는 재료가 약간씩 다 고급으로 딱 책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4천만 원을 들여서 설계를 했던 분은 이 정도 금액이면 무리가 없이 집을 지을 것 같습니다 하고 제가 예산을 내역서를 만들어서 그랬는데요. 많이 놀라시는 겁니다. 이 금액으로 자기는 집을 지을 수 없는 상태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군데 이제 시공사하고 알아봤을 거 아닙니까?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됐냐? 그분은 그 집을 짓지를 못했습니다. 왜냐 그러면 애초에 그 정도 예산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설계비는 엄청 많이 드는 겁니다. 설계비 4천만 원 빼니까 집을 지을 수 있는 돈이 상당히 작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설계 사무실에 이야기를 해서 나는 예산이 없으니까 이런 거 뭘 바꿔서 이제 저렴하게 짓고 싶다. 그거 다 완성되어 있는 설계이기 때문에 그걸 완전히 다 무시하고 새로가 안 그러면 설계를 다시 해야 되는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예상했던 예산에 맞는 설계를 아예 안 돼 있던 겁니다. 이런 상태가 왜 벌어지냐 그러면 그 설계 사무실 입장에서는 그 건축주가 우리 집을 짓기 위한 예산을 정확하게 오픈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80평이 안 되는 집을 짓는데 4천만 원 정도 드릴 정도의 사람이라 그러면 어느 정도의 이제 집을 짓는 예산을 가지고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에 맞는 설계를 해버리는 겁니다. 건축주분들이 가끔씩 설계 사무실에서 가서 우리는 평당 700만 원에 집을 설계해 달라. 그러면 설계 사무실에서 그걸 완벽하게 딱 700만 원에 맞는 집을 설계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엄연히 설계 사무실은 설계를 하는 데지 시공을 하는 데는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도 시시각각 재료비나 인건비나 또 공사 여건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지는데 어떻게 설계 사무실에서 알겠습니까? 가끔씩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제가 어떤 도면을 가지고 견적을 하는데 하다가 건축주분한테 물어봅니다. 예산은 어느 정도 가져가고 계시냐고. 내가 설계사무실한테 이야기를 했다. 예산이 요만큼이니까 평당 600만 원에 맞는 설계를 해달라. 그래서 그만큼 맞게 설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당장 그 설계사무실 보고 이 도면 그대로 지어달라 그러면서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만큼 실제로 설계사무실에서 내 예산에 맞는 도면을 그려주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일단 알고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좀 너무 부정적인 말씀만 드린지 모르겠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설계비가 너무 싸면 뭐가 없습니다. 도면에. 그래서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 그러면 도면에 없으니까 나중에 시공자가 안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건축주가 그렇게 하니까 왜 이걸 안 했냐고. 그러니까 도면대로 견적을 했는데 이 도면에 이거 없더라. 그럼 이거 하려고 그러면 돈을 더 내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면이 부실하면 뭐 알아서 잘 해주겠지. 알아서 잘 해주는 시공자도 있지만 어쨌든 견적을 넣을 때는 최저 비용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도면에 있는 것만 견적하는 겁니다. 도면이 없는데 그걸 더 견적하면 무조건 탈락될 거니까 금액이 올라가는 거지 않겠습니까? 도면대로 집을 지으면 뭐가 도면에 빠져 있으니까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럼 나중에 결과물 없으니까 와 이거 왜 해달라 그러면 도면이 없다. 견적에도 없다. 그러면 건축주 입장에서 할 말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 비용은 추가가 되고 그런 추가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쌓이다 보면 나중에 싸우게 되는 겁니다. 시공하는 사람 보고 사기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도면이 없는데 도면이 없어서 그 사람은 안 했다. 이렇게 해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돈을 많이 들여서 설계를 하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이 예산이 한 2억 5천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한 4, 5천만 원 정도 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럼 2억 가지고 집을 지어야 되는데 2억에 맞는 돈을 4천만 원 주고 설계를 하면 괜찮은데 그러지 않는다 그러면 그 예산은 다 엉망이 돼버리는 거 아닙니까?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디서 돈을 빌려와서 그 도면에 맞는 집을 짓든지 아니면 그 도면을 포기를 하고 저렴한 걸 다시 설계를 해서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 뒤죽박죽 되지만 조금 전에 4천만 원 들여서 설계를 했던 그분은 어떻게 됐냐? 최종적으로는 그분은 그 설계로 집을 짓지를 못했습니다.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거 너무 아쉽지 않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경험했다 생각하고 어쩔 수 없이 3, 4개월보다 더 오래 걸렸을 겁니다. 그 설계 정도면. 시간도 낭비하고 설계비 4천만 원도 날린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끝내 어떻게 집을 지었냐. 사이트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뭐 40평인데 뭐 A형, B형, C형 그에 맞춰서 집을 하나 선택해서 지었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아쉽지 않습니까? 그 사이트에 있는 A형, B형, C형 그 집들이 잘못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설계를 잘 해놓고 계획이 안 맞아서 못한 거지 않습니까? 정말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으려 그러면 사무실을 정할 때 내가 진짜 돈이 빠듯하다 그러면 사실 몇천만 원짜리 설계를 하기가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예산이 빠듯하다 그러면 설계비도 빠듯해질 수밖에 없고 내가 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고 진짜 멋있는 집을 짓고 싶다든지 안 그러면 뭐 인터넷에 나오는 집이나 안 그러면 어디 그 건축상을 받는 집을 짓고 싶다 그러면 그에 맞는 설계 사무실을 가야 되니까 자기 예산에 맞는 집을 찾아가야 됩니다. 여기까지 만약에 잘 안 보셨을 건데 대략 얼마 정도가 적당하냐 사실은 참 적당한 게 조금 애매한데 제가 약간 지방이지 않습니까? 또 서울하고 또 분위기가 다르니까 한 30평 정도 집을 지을 때 제 생각에 한 1,000만 원 선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지금 현재에서는 좀 적당하지 않을까. 그 이하로도 충분히 지을 수 있습니다. 좋게도. 근데 그 이상으로 가면 이제 평균으로 따지면 그 정도 선에서 움직이는 게 조금 현명하지 않을까. 뭐 이제 조금 욕심이 있어서 4천만 원, 5천만 원 들여서 설계도 하실 수도 있지만 그 정도 선에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 정도 선에서는 설계 사무실을 정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 다음 파트에는 이제 공간의 크기를 내를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방 사이즈라든지 거실이나 주방 이런 거 사이즈를 어느 정도 결정해야 되는데 뭐 설계 사무실에서 다 알아서 해 주겠지만 조금 전에 제가 설계에서 말씀드렸듯이 300, 400만 원 설계비에 그 안에까지 디테일하게 해주는 경우가 제 생각에는 조금 드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건축주분이 조금 더 자기 자신의 집이니까 아파트가 아니지 않습니까? 집을 계획하려고 그러면 그 정도 공부는 해야 되니까 4편에서는 공간의 크기를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그러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